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감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만성피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약에 대한 질문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약은 어떤 종류의 약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쓰이게 되는지, 또 복용 시 주의할 점 이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약의 정의인데요. 보약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몸에 부족한 것을 보양하는 한약,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이는 한약을 보약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면은 기허, 혈어, 양어 및 음어 상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병력을 향상시켜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한약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쓰이는 한약이라는 의미겠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보강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로 이제 보약이 활용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약이 쓰이는 기본적인 병증을 한의학에선 허로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허손 또는 노건이란 개념입니다. 먼저 허손은 뭔가 부족하고 손상되어 있는 면을 얘기하는데요. 장부의 원기가 휴손되고 또 정혈 부족의 원인으로 발생나는 쇠약성의 병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곤이란 개념은 노동을 과하게 하고 몸이 권태롭고 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 성적 과로 및 나태로 인해서 너무 안 움직여서 기혈순환에 어떤 방해를 받은 상태죠. 이러한 나태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증상을 노곤이라고 해서 이러한 허손과 노곤의 상태를 허로란 병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로의 병증은 현대의학에서 만성피로와 부합이 됩니다. 이러한 만성피로는 이제 원인 불명 상태에서 선행되는 어떤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충분한 휴식으로 개선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피로가 반복되는 경우에 지칭을 하는데 6개월 이전이라도 일정 기간 지속이 되는 지속성 피로, 또 이 가운데는 특정 어떤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특발성 만성피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몸의 전신의 어떤 통증과 함께 피로감을 호소하는 섬유근통도 일정 부분 이제 증상이 겹쳐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허로, 즉 만성 피로 상태에서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병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보약이 쓰이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허입니다. 말 그대로 기운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또 뭐 피로하고 이러한 상태를 기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연구에서 기가 허할 때 나타난 증상으로 기운이 없어요. 또 몸이 피로해요. 앞서 만성 피로 말씀을 드렸듯이 또 국소적으로 어지러움증이나 식은땀이 나요. 또 식욕 부진 또는 의욕 저하 등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기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허러의 경우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피가 부족한 경우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몸의 진액이라고 표현되는 몸 안에 혈을 비롯한 몸속 전체의 체액이 부족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입과 눈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또 주로 전신적인 영양 상태가 떨어진 경우에 유발이 되죠. 세 번째는 양호인데 양어는 이제 보기 앞서 말씀드린 보기 증상과 더불어서 몸이 따뜻한 기운이 떨어져서 쉽게 추위를 타거나 또 손발이나
아랫배 등이 이제 찬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음어 상태는 보혈 증상과 함께 열이 오르는 느낌이 동반될 경우, 특히 이제 상부에서 주로 느껴지겠죠. 이런 경우에 음어라는 이제 병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보약에 쓰이는 이제 한약재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호에 쓰이는 보기약은 인삼이 있고 황기가 있어요. 인삼은 원기를 보강하고 기운을 상승시켜서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어떤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또 황기는 기운을 북돋아서 피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균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식은땀을 흘리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면역 기능을 보강하는 여러 가지 양리 작용들이 다수 연구가 되어 있어서 뭐 암 환자들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혈약 중에서는 당귀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당귀는 혈액을 생성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빈혈이나 어지럼증에 활용되는 약재입니다. 세 번째는 보양약인데요. 여기에는 육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둘 다 몸을 따뜻히 하는 약이에요. 몸을 따뜻히 하면서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고, 부자의 경우도 이제 따뜻히 하는데 특히 저혈압의 경우에 이제 적용될 수 있겠죠. 혈압을 상승시키고 몸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말초순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런 작용이 조사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약은 대표적으로 숙주향이 있는데 체내 진액을 보충해서 특히 간장이나 신장 기능을 보강한다, 이러한 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약을 쓸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제 보약을 몸이 허하다 그래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오장이란 개념이 있죠. 간신, 비패, 신, 이러한 오장의 기능의 편차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비위 기능이 약한지 또 신 기능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느 쪽에 더 집중적인 약을 적용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수의 편차를 같이 고려해야 돼요. 이 비수라는 것은 뚱뚱한지 마른지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몸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자꾸 이렇게 배출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부에 열의 반응이 많아서 보양약 이런 약재를 조금 덜 써야 할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차이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다음은 이제 병에 대한 저항력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도 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병이 없어 보약을 쓰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장부의 상태나 또 뚱뚱한지 마른지 이런 체형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음은 이제 계절에 따라 반복되는 질환이나 뭐 감기, 환절기면 감기 잘 걸린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나 어떤 증상이 있고 허약한 경우에도 이제 장부의 기능을 고려해서 써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다음은 이제 기능 저하의 원인 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로하고 이런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만성적인 간 질환, 몸의 소모성 질환, 이런 질환이 숨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음식 조절을 잘 하고 또 몸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쾌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제 같이 보약을 쓰는 게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약을 먹는 동안에 위장간의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주식은 주로 쌀 위주로 먹고, 너무 맵거나 기름진 거, 또 이제 평소 이제 뭘 먹었더니 설사를 잘한다 이런 음식이 있으면 되도록 삼가하면서 보약의 효능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죠. 이것으로 이제 보약의 정의와 보약을 쓸 경우, 또 이제 보약 쓸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